위원님을 대신해 가지고 이번 토론에 자장을 맡게 된 탐나금융 김창환 이사장입니다. 그 발표도 끝났고 이제 열정적인 정열적인 그런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토론하실 분은 토론에 참석해 주실 분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강성진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이창업 산림휴양과장님 또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멀리서 신영보증기금 신영보증부의 강성일 팀장님 오늘 직접 여기까지 대면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송영훈 위원님도 오늘 토론에 비대면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이누리 양성철 대표기자님 토론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순서대로 우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강성진 교수님의 토론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진 한 번만 찍기만 해. 들리시나요? 예. 네. 예, 오늘 제가 직접 가지는 못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세 개의 주제가 발표됐는데 아마 이제 범위상으로 보면 거꾸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사회적 경제라는 게 제일 넓은 범위고 사회적 기업 내에서 이제 제주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점이라는 생태관이나 친환경 이 분야를 위해서 사회적 금융을 어떻게 풀어나느냐 여러 조성하느냐 이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일반적인 영어로 설명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경제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계속 발표하시는 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지금 영업활동을 민간기업처럼 영업활동을 하는데 이제 목적은 단순히 이윤 추구가 아니라 이제 공공의 이익이라고 그러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7년에 발표한 거죠. 2017년에 발표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범위, 사회적 기업의 범위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통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비중이 인류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낮다라는 얘기를 많이 할 때 보면 공통적으로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조금 하시는 얘기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가 우리나라는 좁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대신 이제 법적인 보다는 이제 기획재정부가 얘기한 2017년에 정의한 사회적 경제라는 거 굉장히 넓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용이나 이제 매출을 집계할 때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좀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좀 좁게 정의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2017년에 기재부가 발표한 거라고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상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되어 놨거든요. 사회적 기업보다는요. 그래서 보면은 농협, 수협, 신협, 생협과 같은 개별 협동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사회적 경제 기업 해가지고 주요 사회적 경제 기업 안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국내에서 발표하실 때 보면 이 부분을 주로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정의를 해서 발표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EU 발표에 비해서 범위가 이제 좁다고 나오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사회적 경제 기업에도 기타에 보면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사회복지법인, 자활센터 이렇게 넓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주도에서도 사회적 경제의 GRDP를 개선할 때 이런 식의 범위를 하면은 아마 우리 지금보다는 상당히 넓은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 아니면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간단히 기재를 정리한 거 보면은 이제 이 원칙 정의가 상당히 이제 많이 되는 것이긴 한데요.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합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주로 이제 이윤을 추구한다라는 목적을 보면은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 사회적 기업들은 굉장히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한다는 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이 기존 기업들, 이윤을 추구하는 그 기업들하고 모순점이 생길 수도 있고 서로 윈윈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이제 학교에 이제 기업 임대료 맺은 기업이 나가니까 교수 매니저에 모여서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 거기에 이제 임대료를 받지 말고 자기들이 그걸 뭐 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는 고민이 빠진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하다 보면 같은 업종을 하는 다른 기업들, 즉 임대료를 내고 온 기업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같은 영업을 하는 경우에. 그럴 때는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하고 학교 차원이지만은 그런 식의 어떤 사회적 기업하고 서로가 갈등이 생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걸 어떻게 윈윈하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 민간 기업들이 하고 있고 발표 내용들도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이 민간 기업들이 사회적 공헌을 위해서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캠코처럼 공공기업도 마찬가지고 요즘 SK를 중심으로 많은 대기업들도 하려고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전통적으로 보면은 CSR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SK그룹의 회장님과 아주 전면적으로 나서서 하려고 하는 ESG라고 해서 환경, 사회, 기업의 지배구조 이제 이런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더 많이 나가면 뭐 지속가능 발전 얘기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사회적 공헌, 사회적 기여를 하려는 민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공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에 의해서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결국은 국민의 세금을 어디에다 쓸 거냐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이 있다고 보는데 민간 기업이나 공기업들이 CSR 차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헌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저희들도 이제 어느 단체하고 하려고 하는 게 국민은행의 어떤 CSR 분야도 있거든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상당한 CSR 차원의 기금을 조성을 해서 이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어떤 기금을 받아서 단순히 재정 운영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영업 활성화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앞에서 마이크로 파이낸스라고 해가지고 기관 단체로 얼마 정도 기금을 받아서 영업 활동을 하는 본인들이 이제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차원의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아까 제주도 발표하실 때 설문조사에서 보면 행정 재정적 지원이 제일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결국 그것이 잘못되면은 제주도청이나 이제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달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걸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런 자금을 결국은 민간 기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공공기업의 어떤 사회적 기업, 강제로 뺏은 건 아니고요. 공공기여라는 차원에서 그 기금들 상당히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사회적 기여 자금을 좀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간 기업의 영역과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사회적 공여, 사회적 기업은 민간이 이윤이 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지 않거나 못하거나 어떤 사회적으로 보면은 가치는 굉장히 높은데 민간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는 분야, 즉 서로 갈등이 생기지 않고 민간과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이제 지원이 그런 쪽으로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이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임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제주도 한국은행하고도 농협을 하고 하다 보면은 제주가 이제 청정, 환경이라는 개념을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국도 인구를 보면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감소합니다. 단순히 이제 중국인 관광객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내 관광객들도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저는 이제 제주라는 환경, 저도 뭐 제주도 출신이기 때문에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주가 갖고자 하는 이 친환경 분야, 환경 분야하고 개발이라는 분야의 균형점이 어딘지, 제주 미래가 어딘지 그것이 제대로 이제 여러마트 제주 국민들의 합의하에 그것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사회적 가치, 즉 환경적 가치도 이제 사회적 가치로 포함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기업이나 개인들이 그런 사회적 금융을 이제 만드는데 그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강성준 교수님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첫 번째는 우선 그 행정적, 재정적 지원 제도가 나중에 그 지방의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민간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자금을 통해서 우리 사회적 금융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들에서 사회적 금융 기업들하고 민간 기업들 영역이 서로 충돌하지 않게끔 그 아이디어를 쫙 모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제도에 관한 거죠. 청정 환경하고 개발하고 이 사이에서 과연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둘 다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이창읍 산림휴양과장님이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임업을 사회적 금융에 연결시키는 이런 아주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와 면역력 유지 증가 이런 걸 관심이 증폭되고 있고 또 제주의 관광산업은 7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관광 패턴이 숲길, 휴양림, 치위, 숲 등 자연체험 위주의 관광이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고 먹거리도 이런 오가닉 건강식품 위주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주도의 산림은 약 88,000헥타르로 도 전체 면적의 48%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요한 자원이 원천이 됩니다. 제주의 산림 속에서는 많은 식신환경, 무농약 그런 수조들이 생산되는데 대표적인 게 표고버섯, 그리고 고사리, 더덕, 곰치, 드릅 등 청량한 먹거리 양이 풍부하고 그리고 최근에 체험관광과 더불어서 6차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제주도에 있는 숲길 전체를 조사했는데 관리 주체는 다 다르지만 약 500km나 됩니다. 이러한 이 숲길과 연계된 이런 산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산업은 환경적으로 매우 도움이 되고 또 사회적 금융 같은 게 도입됐을 때 경제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산업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사회 경제적 영향을 감안한다면은 임업을 단순한 지금까지 형태는 목재 생산이라든지 작물 생산이었는데 사회적 금융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연계한 관광 서비스 산업 그리고 여기에 연관되는 모든 비즈니스를 확대한다면 이 사회적 금융의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공해 청정 임산물 재배와 체험 그리고 산림휴양, 산림치유 관광과 이런 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산림치유와 청정 수도 산업 그리고 산림에서 생산되는 작물이 한약재로 고가치 산업화 그리고 수목원이나 생태숲과 연계한 반려식물 정원 산업 교육 등 산림치유 건강기 사업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도의 가능성을 보고 임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금융 조성 방안은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 국민 건강, 치유, 또 그런 건강한 먹거리 등을 대상으로 연관된 비즈니스까지 아우르면 아주 좋겠다. 그래서 지금 1차 산업인 임업은 굉장히 과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500km나 되는 숲길 관광이라든지 또 많은 그 환경단체에서 하는 환경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제주도의 그 잉업과 연결시켜서 그 6차 산업으로의 가는 이런 길은 멉니다. 아주 먼데 자금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고 또 그 잉업인들은 또 이런 6차 산업으로 감히 뛰어들지 못하는 이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런 그 제도를 도입하고 또 사회적 금융이 투자된다면은 그 제주도의 그 많은 그 48%나 되는 이런 산림 자원이 제주도를 먹여 살리는 자원이 되고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자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들이 제가 서면으로 그 자료에 첨부했는데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제가 발표할 정도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제2특별자치도 이상업 사립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존에도 우리 제주도 임산물은 친환경 무농약으로서 표고버섯이라든가 고사리, 곰치 등이 경쟁력이 있는 그 임산물이었다는 얘기시고요. 요거를 여기를 6차 산업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우리 제주도에 큰 부가가치가 있을 거라는 얘기고, 그에 더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산업이 될 거라고 강조해 주셨고요. 기존의 목재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거 외에 2차 산업하고 3차 산업 결합한 6차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사회적 금융이 필요할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금융으로 살림, 치유, 건강 이런 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 분명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 금융을 구성해서 여기에 투자해보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고 제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그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강성일 팀장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에서 사회적 경제 기획 팀장을 맡고 있는 강성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좀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이라는 것이 원래 그 자금을 좀 중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창학 이사장님 발표에서도 전체 금융권에 한 4,973조 원 정도 자금이 있는데 그것들이 좀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필요한 것들하고 연계하는 역할들을 금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업 대출 시장은 전체 10월 말 기준으로 한 975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중소기업이 에게 대출이 나가 있는 규모가 지금 한 718조 원 정도 이렇게 지금 통계에 잡히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에 사회적 금융 협의회가 금융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에게 총 대출한 금액들을 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한 1조 1천억 원, 1조 649억 원이 정확한 수치인데 전체 중소기업 대출 시장의 한 0.1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가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 수준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금융은 좀 지원이 많이 조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토론 자료에도 넣어놨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중소기업의 한 800조 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기업 대출 시장이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벌어들이느냐, 그 성적을 가지고 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는 항목들이 영업이익률, 그리고 자본 구조라고 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
그리고 뭐 매출액 증가율 뭐 이런 수치들을 주로 많이 따지는데, 사회적 경제 기업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닙니다. 진짜 지역에 문제가 있고 공동체가 해체되고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잡아보거나 아니면은 지속 가능한 그런 우리 삶의 터전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뭐 수익만을 뭐 최대로 해서 그럼 최저임금을 주고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뭐 어쨌거나 많은 그런 매출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뭐 마을 기업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균형적인 감각을 지닌 평가가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좀 저희 뭐 제가 좀 생각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대책을 세우고 해서 뭐 사회적 경제 기업을 평가할 때는 좀 다른 잣대로, 일반 우리 800조 원 평가할 때 3개년치 재무제표 가지고 오십시오. 산업평균 대비해서 얼마나 몇 퍼센트의 수익을 냈습니까? 얼마나 매출을 키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십니까? 정말 유엔의 뭐 SDGs라고 17개 뭐 빈곤 퇴치부터 정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까지의 그런 목표들이 있는데 어느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구성원들하고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서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게 분명히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균형적으로 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뭐 사회적 경제기업 평가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별도의 사회적 금융 그런 생태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회적 경제기업이 대출 시장에서 싸웠다고 하면은 별도의 사회적 경제를 위한 운동장을 좀 만들자는 그런 좀 그 이야기들을 계속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형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뭐 그 한 3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발제하신 분들도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펀드 영재, 금융권에 좀 진출하는 그런 젊은 인재들 육성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일단은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도 그 전국에 한 2,500명 정도 있는 조직 중에 영업 조직이 한 2,000명 정도 있어서 한 110개 영업 조직에서 이것들을 처음에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취한 전략이 이게 전체를 바꾸려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거점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한 2명씩 전국에 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사회적 경제가 어떤 거라는 것들을 워크숍이나 그런 그 연수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진짜 이게 돈을 얼마나 잘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졌는지를 보고 우리가 금융을 지원해 준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2018년부터 조직을 끌어오면서 이게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주도에도 일단은 뭐 제가 아침에 호텔에서 나와서 둘러보니까 뭐 저기 재민 신협도 있고 뭐 이렇게 쭉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사회적 경제 여신 심사를 해본 심사역이 아마 손가락에 꼽을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보통 사회적 경제 기업이 가게 되면은 일단 3개년치 재무제표 보고 지레 겁을 먹는 거죠. 이 매년 적자가 나는 회사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 드리는 거는 좀 공동 워크숍 같은 것들을 뭐 이게 시장 자체가 현재는 크지 않기 때문에 모든 그 기관에 뭐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른 업무하고 병행하더라도 이게 그 업무를 전담 너는 뭐 요 업무도 하지만 사회적 경제에 오면은 이제 좀 전담을 뭐 하는 그런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좀 뭐 신협도 있고 농협도 있고 뭐 산림조합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 모여서 이렇게 좀 같이 스터디하는 그런 그룹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그게 뭐 돈 많이 안 들거든요. 뭐 식사비 주고 강사 초청해서 들을 수 있는 비용들 좀
세워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맞는 별도의 금융 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더라도 기존에 있는 평가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은 저희 15단계 등급으로 저희는 이렇게 트리플 A부터 D까지 등급으로 아까 말씀드린 영업이익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부터 매출이 어떻게 증가해 갔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런 상품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 기업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협에서 전용 상품을 만들고 수협에서도 만들고 이렇게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런 상품들을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들도 자꾸 도입을 해야 됩니다. 중앙에서 만든 것들을 좀 실제로 해보고 집행해보고 이렇게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원기관 간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연대인데요. 그래서 유엔에서의 공식 사회적 경제 기업의 용어는 소셜 엔터프라이즈가 아니라 소셜 앤 솔리데리티 엔터프라이즈입니다. SS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연대라고 들어가 있는 것들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겠고 마을 기업, 자활 기업도 다 개개인들은 다 약한 존재이거든요. 그렇지만 같이 그렇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소상공인 분들도 어렵고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경제 본래의 정신에 돌아가서 정말 협력하고 연대하고 서로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리고 지원 기관들도 서로 본인들의 가지고 있는 자원들만 가지고 집중하지 말고 서로 어떠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쉐어링하고 그리고 좋은 사회적 경제 프로젝트가 기획이 되고 발굴이 된다고 하면 같이 공동으로 집중 지원을 하고 그 사업 역량이 부족하면은 컨설팅이나 자문을 좀 붙여주고 자금이 부족하면은 대출도 해주고 투자도 해주고 그리고 지역의 마을 그 공동체도 좀 결합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굉장히 좋은 사례가 최근에 행정안전부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이 공동으로 지역 자산화라는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제주도에 제주 푸른 바이크 쉐어링이라고 좋은 사례가 하나 나왔는데 그런 것들처럼 서로 여러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그게 그냥 그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적 경제 현장으로 사례로 만들어지는 이런 일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제주 도의 사회적 금융의 무궁한 발전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용보증기금 강성일 팀장님께서 주신 좋은 말씀드립니다. 우선 그 금융전문 인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강성 팀장님께서도 동감하고 계셔가지고 사회적 경제 기업 대출 경험이 없는 우리 제주 지역의 회사들이 모여서 한번 공동 워크숍 같은 거를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저희분들 제안해 주셨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 맞는 금융 상품을 발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때문에 계속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놀라서는 안 되고 거기에 맞는 금융 상품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원기관끼리 연대를 해서 공동으로 발굴한 그런 사회적 경제에 좋은 기업이 있으면 공동으로 투자도 해주고 파일럿도 개척해주자고 실무에서 우러나오는 아주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혹시 우리 송영훈 위원님 들어오셨나요? 오셨습니까? 아 예.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송영훈 도의원님께서 토론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들으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송영훈입니다. 토론대로 후에 주셔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활성화 전략과 연계된 제주형 사회적 금융은 제주형 그린이들을 통과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사업체를 하나라는 점에서 오늘 토론회는 매우 뜻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금융경제학자는 실물의 그림자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는 실물 경제, 즉 사업 활동이 단기간 이익을 내지 못할 경우 금융도 또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 등의 투자, 융자, 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특수한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금융도 본질적으로 사회적 정무적 이익과 함께 추구하는 금융이라는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적 금융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가치와 정부적 가치 중 어디의 비중을 크게 두는가에 따라 다양한 자금 지원 방식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가치의 비중을 중시하면서 사회적 금융을 지원하는 기관을 보면 중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민금융원, 신고, 신고 특례보증, 신협, 새마을보 등 주로 융자와 보증을 해주는 금융기관입니다. 반면 경제적 가치의 비중을 중시하면서 사회적 금융을 지원하는 기관을 손들어보면 크라우드 펀딩, 성장사회의 출자 사회적 분들, 사회적 기업, 모터푸드 등 주로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즉 사회적 금융이라도 사회적 기업이 수익성이 낮거나 성장성이 미약하게 되는 경우 다양한 사회적 금융 채널을 활용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분명한 한계를 내년에 겪게 됐습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이제 제주임업 활성화 전략, 즉 제주임업의 수익성 개선과 성장성 강화와 관련된 몇 가지 전략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익성 개선을 담보할 수 있는 단기소득 임산물 활성화 방안에 중점을 두되 임산물 품목별 생산 측면뿐만 아니라 기교 우위의 관점과 수요 측면에서 정교하게 동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집중 지원, 소득 임산물을 조출하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 임산물 현황에 대해서는 이제 자리에 이제 돼 있으니까 이제 가능하게 하고요. 특히나 2019년 이제 야근 실물의 생산량이 2018년보다 한 7.6%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중 야근 실물 가격은 무려 20.8%나 올랐습니다.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면서 약용식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단기소득 임산물 중 약용식물 시장 규모가 가장 크고 성장 추세도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산나물의 성장세가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정 여건이 이제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 위에 입각한 임산물 선택과 집중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예방, 의료 등 건강 관련 중요성 임산물에 대한 연구와 식품종 신제품 개발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중앙정부의 산림형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 육성 사업에 대한 미흡한 평가를 차사지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금년 초 발표된 2019년 산림청의 주요 정책 평가를 보면 산림형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 육성 사업에 대한 평가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 컨설팅을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확대하려는 정책의 성과가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산림 비즈니스 모델 육성 정책도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업 진단, 재무 관리, 산업 마케팅 등의 정책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사회적 경제 구성원 간 협력, 가족, 연대 등이 미약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금융과 사회적 경제 사업은 민간의 밀접한 협력과 공동력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이외에도 환경적 가치와 미래적 가치 분석도 보강하였으면 합니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고출량 전망치 대비 37%로 제시하였고 그중 7%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산림 흑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산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산림의 산소, 탄소 흡수랑 거래 활성화제 대비책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산림 자원과 운영 기술, IT가 융합한 산림 치유 산업 기반 연구와 관련 비즈니스도 보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제주특별자치도 송영원 위원님의 임업 분야하고 금융 분야에 굉장히 그 높은 깊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은 우리 실물 경제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들을 또 얘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임업주에서도 약용식물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계속 상당히 약용식물 성장 추세가 가파르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임업 분야에 있는 임업사업들의 재정 여건이 약화되기 때문에 우리 금융을 통해 같이 전해주는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다는 거고, 앞으로 정책을 할 때는 수요자 중심 그리고 맞춤형 교육 그리고 지역 주민 주도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산림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현재뿐만 아니고 온실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산림 자원과 요리 기술, IT가 융합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꿨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우리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기업 진단을 좀 해서 얼마나 이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부족한가,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업 진단을 해서 직원들의 역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계라든가 재무관리라든가 이런 역량을 키워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탄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모래성 같은 게 될 수 있다고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양성철 기자님 혹시 들어오셨나요? 아까 오셨다가 또 도의회 호출을 받아가지고 가셨는데 들어오셨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예. 그러면 양성철 대표 기자님이 못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워낙 급한 왔다가 오셨다가 막 들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서 토론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아니요, 질의응답. 예, 질의응답. 예, 이제 필드에서 필드에서 질의하시면 우리 발제자하고 토론하신 분들이 대답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리고 화상 투표자들, 화상 참여자. 예. 화상으로 질의할 사람이 있는지 한번 예. 물어보세요. 혹시 화상으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우선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스터코리아 김영기. 그렇습니까? 예. 예. 김영진. 예. 마스터코리아의 김영진 대표님께 마이크를 이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창학 기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의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주도의 사회적 기업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실 분이 계신가요? 패널분 중에? 제 자료 아까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제주도 당초 5년 전에 사회적 도에서 목표했던 게 사회적 경제 규모를 2020년에 5%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1%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일 궁금한 것이 고향이다 보니까 제주도 사회적 기업이 발표는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어떤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아마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을 이제 후원하는 게 한 7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적인 특성인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건지 어떤 사례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업이 좀 많이 필요한 거는 강조가 되는데 실질적인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대한 거는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네, 여기 자료집 앞에 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 현황에는 개수가 나옵니다. 뭐 사회적 기업 수, 예비 사회적 기업 수 나오는데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1%로 우리가 보통 잡지 않습니까? 예, 인구 대비해 갖고 1%로 잡는데 네. 저희가 사회적 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 수라든지 협동조합 설립 수라든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수에서 봤을 때 계량적인 지표로만 봤을 때는 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어떤 인구 대비는 사회적 경제가 많이 활성화된 부분이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